안녕하세요. 김석입니다. 오늘은 학부모 교실 2022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 개정교육과정이 뭐냐? 2022년에 시행되는 건가요?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이건 이제 이 시기는 교육과정이 확정된 시기를 기준으로 명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확정이 됐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고등학교 현장에서 실제 시행되는 거는 2025년 고1부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등학생하고는 거의 무관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초등맘이나 중등맘들께서 유심히 봐야 되는 내용이죠. 근데 만약에 2023년 고1인데 뭐 이런 일이 절대 안 벌어질 거라고 믿지만 만약에 수능을 3번 본다. 그러면 이 제도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수학을 4종류로 크게 분류하고 있거든요.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 이렇게 4종류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하는 내용을 이해를 하려면은. 자, 그 다음에 원고의 지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새 교육과정도 어떻게 운영이 될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수학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한번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 이렇게 3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전에 여기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과목 분류가 수학 과목이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까지만 있었는데 지금 융합선택이라 그래서 새로 신설된 분야가 있게 된 거예요. 지금 이 3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 자, 공통과목하고 일반선택은 상대평가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다음 페이지에 또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진로선택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공통과목 수상하 이게 고1 때 배우는 거고, 일반선택, 수원, 수투, 미적, 또는 확통은 이제 철저하게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박터지게 고생하고 있죠, 학생들이. 그래서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그 학기의 어떤 희노애락이 다 갈리고 있고 학생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자, 그래서 원래 요런 식으로 분류를 했을 때 의도는 뭐냐면은 수능은 일반 선택 과목에서 출제하려고 했어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통에서만 수능을 출제하려고 했었고 한 해는 잠깐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자연대나 공대 교수님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이건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기하를 수능에서 제외할 수가 있냐. 그래갖고 기하라는 과목은 진로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능 출제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포함됐다는 게 대단한 건 아니고 그냥 선택 과목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사실 자연대나 공대 교수님들이 바란 거는 이거는 이공계 학교를 진학하는 모든 학생들이 다 기하를 수능 때 응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이제 약간 어느 정도 절충이 돼서 수능 출제 범위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를 하고요. 90점 넘으면 A를 받습니다. 조금만 성실하게 하면은 A 그리고 아니면 B 받겠죠. 만약에 진로 선택에서 C가 찍히면은 좀 그거는 학생부에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가 되겠죠. 조금만 하면은 이거는 A를 준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이 3개 있거든요. 기하, 경제수학, 수학, 가정탐구, 실용 4개구나. 4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기하 말고는 거의 현장에 거의 뿌리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설은 돼요, 종종. 3학년 1학기나 2학기 때. 근데 그 시험지 입수해서 뭐 배우나 하고 들여다보면은 어떠냐면은 수능 대비 수업으로 변칙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수학 과제 탐구인데 시험지 보면은 수원, 수투, 전범위로 시험을 낸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고3 현실에서는 수능 대비 수업으로 변칙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아마 이거는 비슷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 새 교육과정에서 뭐가 제일 많이 달라졌냐라고 하면 고교 학점제죠. 이게 지금 아주 난리잖아요. 그래서 학생의 희망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수학 과목, 총 13개 과목이 됩니다. 아까 제일 처음 보여드린 거. 그래서 13개 과목 중에 네 진로에 따라 네가 선택하고 싶은 걸 골라라. 그러니까 다양하게 들어라.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조합이 가능해지니까 모든 학생을 한 줄로 세워서 성취도를 평가한다는 게 어불성설이 된다 이거죠. 우리는 절대평가로 하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한 발 더 나가서 이준 교육부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은 공통과목, 고1 과정부터 절대평가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렇게 되면은 특목고 자사가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대평가를 고교 내신을 절대평가했던 게 이게 처음 되는 게 아니고요. 저 고등학교 때 약 한 20년쯤 전에
이미 한번 절대평가를 한번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기됐던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학교마다 내신 부풀리기가 심하다. 그 수미한 거로 평가를 했던 게 ABCD로 바뀐 거에 불과한데 그렇다 보니까 90점 넘으면 그냥 다 수가 나오잖아요. 우리 학교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으려면은 최대한 수가 많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신 부풀리기가 너무 심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 입학처에서는 아이의 그 내신 점수를 믿지 못하게 된다는 문제점이 가장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능의 영향력이 굉장히 세졌죠. 내신의 영향력은 작아지고. 또 두 번째 문제점이 뭐냐면은 100점, 90점부터 100점까지는 1등급인 거예요. A였던, 그러니까 수였던 거예요. 당시 기준으로. 그 다음에 89점부터 80점까지는 이제 우가 나왔던 거죠. 우가 나왔던 건데, 그럼 이제 89점이면 미쳐버리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그게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많이 했었죠. 100점과 90점은 동일한데 90점과 89점은 동일하지 않다. 이건 좀 약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굉장히 많이 됐던 거거든요. 그 당시 피드백을 반영해서 오케이 그래 그럼 철저하게 상대평가로 하자. 수능처럼 9등급 평가로 하고 그 다음에 학교마다 평균과 표준편차까지 다 공개를 해버려서 이 학교의 내신이 얼마나 믿을만한가 공신력 있는가를 드러내서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지금 상대평가가 된 거거든요. 지금 상대평가가 되다 보니까 어떠냐면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죠. 그 학생들이 대학 가는데 알파의 오메가는 지금 고등학교 내신이거든요.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막 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일반고 가서 그냥 1등급 맞는 게 예를 들어서 전국 단위 자사고 가서 한 5등급 맞는 것보다 낫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는 것도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 고교학점제와 절대평가가 시행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거는 엔간하면은 다 A 주기 하려고 그러니까 내신 부풀리기가 심해질 거거든요. 그럼 대학 입학처 입장에서는 뭘 믿게 될까요? 똑같이 A로 도배된 성적표가 있다면은 어느 학교냐에 따라 믿게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거를 좀 주도면밀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보완책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냥 뭐 무슨 내신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서 모든 과목을 절대평가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이 어떻게 평가할지에 대해서 강론이 안 정해졌으니까 제가 지금 미리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걸 많은 분들이 아시고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각 과목마다 좀 강론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공통수학 1이라는 게 공통수학 굉장히 반가운 이름인데, 그러니까 저 고등학교 때는 어떠냐? 공통수학, 수학 1, 수학 이렇게 세 과목 있었던 건데 이제 13과목으로 늘렸다는 거거든요. 그 13과목을 다양하게 들어라 하는 건데 1학년 1학기 과정이고요. 보면은 다항식, 방부등식, 경우의 수까지는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항식, 방부등식이 이렇게 오는 거는 거의 한 최근 한 10년, 15년간 거의 국물로 앞단어를 줬던 거고요. 경우의 수는 원래는 이제 2학기 제일 마지막 과목이었던 건데 여기로 땡겨 올라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유심히 봐야 되는 건 뭐냐? 행렬이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냐면은 행렬이 교육과정이 있다가 빠진 게 한 10년 정도 된 것 같거든요.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았죠. 지금 인공지능이 중요하다 그러고 뭐 그런 시대인데 그 어떻게 행렬을 고등학교에서 안 가르치고 학생들을 진학을 시킬 수가 있냐 이거에 대해서 비판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과정에 다시 들어왔는데 근데 저는 비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컴퓨테이션 위주로 가르치는 쪽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역행렬을 가르치지 마라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역행렬을 근데 이제 가르치지 말라고 했다가 비판을 많이 받으니까 그냥 명시하지 않는다 정도로 약간 후퇴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웃기고 행렬의 곱셈을 가르치는데 역행렬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되게 이상한 일이거든요. 곱셈을 가르치는데 나눗셈을 가르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곱셈을 편하게 하려면 나눗셈을 해야 되는데 곱셈을 잘하려면 역행렬을 알아야 되는데 역행렬을 가르치지 마 하는 이런 구성은 좀 되게 동의하기 힘들죠. 이거는 뭐 안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려면. 그 연립방정식과 연관성도 언급하지 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행렬을 이해하신 분이면 말이 안 됩니다. 행렬이 처음 시작하는 게 연립방정식을 이렇게 쫙 변형해서 행렬로 예쁘게 쓰자. 반복되는 건 한 번만 쓰면서 깔끔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깔끔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이거를 연관성을 언급하지 말라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그 처음에는 역행렬 연립 1차 방식과 연관성은 지도하지 마라고 했다가 이제 비판받으니까 명시하지 않는다라고 한 번 후퇴했더라고요. 그 요 단원의 구성은 어떠냐? 지금 그림과 좌표보다는 식과 계산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라는 게 접근법이 두 가지가 있죠. 식으로 계산하는 거, 그림으로 계산하는 거. 근데 지금 공통수학 1 같은 경우 식으로 계산하는 쪽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자, 반면에 공통수학 2, 1학년 2학기 과정 공통수학 2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좌표평면입니다. 도형의 방정식. 이거 아마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목이라는 거 아마 학창 시절에 기억으로 나실 것 같아요. 이거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정신 못 차리는 과목 중에 하나죠. 그 다음 함수와 그래프. 그러니까 사실 고1 수학에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교육과정에서 고1 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도형의 방식과 함수와 그래프였거든요. 지금 행렬이 다시 돌아오긴 했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 중요한 과목 두 개를 갖다 2학기에 다 때려 박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대조적으로 좌표평면 중심인데 이러면 어떠냐면 1학기와 2학기 성적이 극명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드러날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잘하는데 좌표평면으로 뭔가 그림을 연상해서 푸는 거 싫어하는 학생들 꼭 있거든요.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 1학기와 2학기 성적이 급격하게 달라질 거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 도형의 방정식에서 비판하고 싶은 건 뭐냐? 행렬이 들어가서 이제 총량을 일정한데 행렬을 넣어서 넘치니까 줄여야 된다. 어떻게 줄일까 하다가 내분점과 외분점 중에 외분점을 가르치지 않는다라고 바뀌었습니다.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자, 부등식 영역이 여전히 제외가 돼 있는데 이 부등식 영역 제외된 것도 되게 말이 안 되거든요. 이게 최적화라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맛을 보는 과목인데 굉장히 이게 사실은 도형의 방정식을 배우 클라이막스가 부등식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빼버렸다는 것도 이게 지금 교육과정에서 발생한 버그인데 이걸 수정을 안 했어요. 이걸 경제수학에서 배워라라고 하는데 이것도 지금 보냐면 행렬이 AI AI 이제 육성하는 필요하다고 하면서 어떤 AI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최적화거든요. 행렬뿐만 아니라. 근데 그 어떤 최적화 과정을 보여준 이 부등식 영역을 제외했다는 게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거는 좀 많이 비판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는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이제 일반 선택으로 넘어와서 여기 보면은 요 얘기를 안 했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통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학생이 다 들어야 되는 필수 과목인 거고요. 자, 일반 선택부터는 이제 슬슬 좀 달라집니다. 2학기부터 2학년 과목인데 이건 보통 2학년 1학기 때 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에. 그래서 지금 수학 1입니다. 달라진 거 거의 없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미적분 1이라고 한 거는 지금 현행 수학 2가 이름을 미적분 1로 바뀌었습니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다함수 미분적분하는 거 배운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원래는 여기 수열의 극한을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배웠거든요. 그럼 수열의 극한하고 함수의 극한 중에 더 쉬운 게 수열의 극한이에요. 그 수열의 극한을 배운 다음에 함수의 극한 배울 때 학생들이 함수의 극한을 좀 덜 어려워했는데 지금 함수의 극한 배울 때 굉장히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왜냐하면 계단이 이렇게 단계적으로 있던 걸 계단 하나를 빼버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치명적인 버그가 발생한 게 정적분을 정의할 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지금 교육과정의 적분을 정의하는 거는 버그가 있습니다. 치명적인 버그가 있다는 걸 인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수열의 극한을 다시 넣고 구분구조법을 이용해서 정적분을 정의하는 게 바람직한 건데 그걸 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냥 좀 이렇게 약간 미봉하면서 좀 지금 방법은 문제가 있긴 하니까 요거 이렇게 살짝 고치자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비판받아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확통. 지금 현행 확통과 통계고 달라진 거 거의 없고요. 경우의 수에서 원순위를 제외했고 통계에서 모듈의 추정 다시 들어갔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육과정이 어떠냐면 수학 교육과정이 아랫돌 빼다 윗돌 개고 밑돌 빼다 아랫돌 개고 왔다 갔다 한두 개씩 버리고 막 이런 게 우리나라 지난 20년간 교육과정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생긴 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수능 범위는 아마도 일반 선택까지로 하려고 시도를 할 겁니다. 지금 교육과정 만드신 분들은 수능은 일반 선택까지만 출제해라 라고 할 건데 지금 굉장히 이해되지 않는 결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적분 2와 기하가 진로 선택으로 분류가 된 거는 되게 이해되지 않는 결정입니다. 이건 자연대나 공대 의견 철저하게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고요.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시민단체 중에서 사교육 적는 세상하고 여기서 이제 수학 관련 뭐 센터장인가 하시는 분이 최수일 씨라고 있는데 이분의 작품이죠. 그러니까 이 최수일 씨가 한 건데 저를 굉장히 비판하고 싶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지금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지만 기하 같은 경우도 원래 수능에서 뺄라 그랬거든요. 지금 수능에서. 근데 이공계열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을 하니까 결국 기하가 수능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아마도 이거는 일반 선택까지 수능이 될 거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교육과정 특히 수능 같은 경우에는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능이 이제 어떻게 수능 출제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굉장히 강력하게 비판이 될 겁니다. 이거를 수능 출제 범위 제외하는 거는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수능 범위가 어떻게 될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과 보통 이제 최수일 씨가 뭔가 수학 주장하는 거는 거의 믿고 걸으시면 돼요. 이번에 제가 그 공청회를 봤는데 굉장히 황당한 발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수학과 공청회에서 이제 지정 토론자로 나와서 발언한 15분 정도 하신 클립을 봤는데 여기서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대학 교수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등수학이라는 게 중학교 수학이 아니라 중고등학교를 합쳐서 통칭하는 명칭입니다. 중등수학 교육과정 연구 책임자로 자격 없습니다. 현장 교사가 연구 책임을 맡아야 정치권이나 대학 교수들 수학계 학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계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이 연구 책임자를 하면 안 됩니다. 현장 교사가 반드시 연구 책임을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관계가 있다면 현장 교사나 이걸로 바꿔라 보고 사실은 최순 씨가 이해관계가 있겠죠. 지금 자연대나 공대 교수님들이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고등학교 수학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있을까요? 그렇고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교육부에서 왜 이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하고 이분은 어떤 협상의 어떤 카운터파트를 인정을 하는지가 저는 되게 이해가 안 돼요. 이분이 무슨 뭐 공신력 있는 기관, 공기관도 아니고 그냥 시민단체라고 만들어서 그냥 와 하면서 주장을 하는데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뭐 어디 뭐 사법세 걱정 뭐 이런 거 시민단체 하나 만들까 싶어요. 아니면 최수일 걱정 저도 시민단체 만들어서 활동하면 이제 최수일 씨도 이제 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 진로 선택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이건 현행 미적분입니다. 근데 이게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수투도 미적분이거든. 수투는 나함수 미분적분하는 거고 미적분은 삼각함수 지수함수 미분적분하는 건데 이걸 미적분이라고 하면서 용어가 좀 꼬인 게 살짝 있어서 이걸 미적분 2라고 이름 바꾼 거는 뭐 바람직하고요. 이게 사실은 고교수학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좌표평면상에서 그 수많은 고생을 하면서 빌드업을 한 게 이제 이 미적분 2를 배우려고 고생을 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하도 진로 선택이죠. 이거는 현행 기하인데 이 기하라는 과목이 뭐냐면은 원래 행렬하고 벡터를 다루는 과목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학부 선형대수와 제일 많이 연관이 된 과목입니다. 근데 지금 기하에서는 행렬은 다루지 않고 벡터만 다루고 있죠. 이게 선형대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공계 쪽에서 수학이 기본이 되는 게 미적분하고 선형대수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 입학을 했을 때 그 어느 정도 기본기로 갖춰져야 되는 미적분은 여기서 어느 정도 해줘요. 근데 선형대수에서 있어서 필요한 기반 지식들은 여기서 굉장히 많이 커버를 못 해줍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고요. 많이 안타깝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지금 교육과정에서 치명적인 버그 하나가 있는 게 벡터는 평면 벡터만 다뤄라, 공간 벡터는 다루지 마라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공간 좌표는 가르치는데 공간 벡터는 사용하지 마라고 한 게 이게 미치고 팔짝 뛸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공간이라는 게 이제 어떤 공간상에서 뭐 얘랑 위치가 어때, 얘랑 각이 몇 도일까 뭐 이런 거 따지는데 이걸 눈대중으로 보기 힘들어서 그걸 계산을 간편하게 해주는 도구가 벡터인데 그 유용한 도구를 공간상에서 사용하지 못할 거면은 벡터를 왜 배웁니까? 그래서 이게 치명적인 버그였고 이게 그래서 수정이 됐죠. 그래서 이 선형대수라는 과목이 굉장히 중요하고 고등학교에서 요거에 대한 기반을 좀 해줘야 되는데 여전히 좀 충분히 기반 과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진로 선택의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현행 경제수학이라는 과목이 그대로 온 겁니다. 이거 보면은 뭐 내용 아직 여기다가 디테일하게 적힌 어려웠는데 아무튼 뭐 내용부터 보면은 사회탐구 경제 내용하고 수학 내용하고 살짝 섞은 거고요. 그 여기서 이 함수와 경제 다루면서 부등식형을 배워라라고 하는데 경제수학이 학교에서 거의 개설이야 되지만 이 내용을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이걸 갖고 제대로 된 시험을 보는 학교는 제가 시험지 확인해 보니까 손에 꼽을 정도의 몇 군데 안 돼요. 그래서 뭐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짬처리하는 느낌이죠. 그냥 뭐 이거 괜히 그냥 배우지 마 하고 다 뒤로 밀어버린 느낌인 겁니다. 자, 그럼 인공지능 수학 이게 이제 새롭게 생긴 과목인데 진로 선택인데 저는 그 내용 보고 좀 되게 놀랐어요. 뭐 배우나 하고 봤는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처리, 이미지 데이터 처리, 예측과 최적화해서 있는데 이거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 제가 이 정도 내용이면은 컴퓨터공학과 학부 2학년 정도에서 배우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선형대수 응용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의 미분적 분용에서 최적화하는 거라. 이거는 지금 현직 수학교사가 지도하려면은 반드시 연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마 이거 그냥 당장 주고 가르쳐 하면은 이거 배운 적이 없는데 어떻게 가르쳐야 할 교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게 이 내용에 부합하는 구성이긴 한데 이게 현장에서 가르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렇고요. 직무 수학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실용 수학이라는 과목인데 저는 이게 뭐 이번엔 좀 자세히 처음으로 들여다봤어요 한번 이번 기회에.
근데 이게 뭐 수화에서 변화한 게 있는데 무슨 뭐 전개도를 보자. 그 다음에 뭐 입체 도형을 이렇게 볼 때 어떻게 되냐. 뭐 단위의 변함이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걸 하더라고요. 이거 거의 중학교 수준의 수학이고요. 이게 수학이 아니라 직업탐구에서 배울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 수학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이건 이제 저기 실업계 고등학교들에서 이제 진로 선택 과목으로 이걸 고르면 된다 뭐 이런 것 같은데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자, 진로 선택 과목에서 문제점이 몇이 드러나고 있는데 미적분과 기하 이거는 이과생이면 모두 다 반드시 배워야 되는 과목인데 이거를 진로 선택으로 분류하면 이해가 안 되고요. 일반 선택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제 수학은 사탐과 교교 수학이 약간 섞인 수준이고 인공지능은 컴퓨터공학과 2학년 수준이고 직무 수학은 직업탐구 수준입니다. 이거를 병렬적으로 배치한 게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교육과정에서는 저는 그렇게 비판을 안 했어요. 왜냐면은 지금 교육과정은 어차피 이거 개설은 되지만 지금 뭐 경제 수학이나 그러니까 실용 수학이나 수학과제 탐구 같은 게 개설되지만 3학년 때 그냥 뭐 간판만 그렇게 걸어놓고 실제로는 고3 수능 수업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으니까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면서요. 학생에 따라서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럼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직무 수학 같은 거 선택하면은 대학 갈 때 굉장히 지장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만약에 이게 제대로 이걸 진짜 배우는 내용들을 가르친다면 인공지능 수학하고 직무 수학하고 이게 같은 급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거의 이거가 여기의 공부량이 요거 공부량의 요거 한 절 정도 될 겁니다. 한 절에서 배울 법한 내용, 그러니까 큰 챕터가 있고 섹션이 있다면 한 섹션에서 배울 법한 수준밖에 안 돼요. 이 내용이. 그래서 이건 지금 이 고교 학점제 하겠다면서요.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좀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융합 선택을 보면은 이게 한 발 더 나갑니다. 제가 이게 디테일한 내용 원래 안 적으려고 했거든요. PPT 알아보기 힘드니까. 신설 과목인데 이거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술과 수학, 생활과 수학, 사회와 수학해서 환경과 수학해서 있는데 음악, 미술, 문학, 영화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배우겠대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게임, 디지털, 투표 관련된 수학적 내용을 배우겠대요. 이거 굉장한 내용을 배웁니다. 민속 수학. 와, 씨. 이거 안 배웠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건축, 양식, 점자표의 수학적 원리. 요 부분도 더 굉장히 대단한 내용을 하는데. 환경과 수학, 식생활, 대기오염, 사막화 현상, 생물 다양성과 생명권의 수학적 분석. 와, 생명권을 어떻게 수학적으로 분석하나? 이게 수학입니까? 이건 거의 행위의식 같은데. 이게 무슨 융합 선택 과목이에요? 이게 수학, 이건 사탐 쪽에서 뭐 융합 선택으로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수학과의 융합 선택 과목이라고 할 내용입니까? 자, 보시죠. 실용 통계는 그나마 좀 나아요. 이게 뭐 엄청 특별한 건 아닌데 다른 거에 비해서 얘가 좀 낫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아마 뭐 고교 현장에서 거의 개설되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여기 보면 이건 모집단과 표본 추측 이런 거에 뭐 거의 사실은 확통해서 했던 거고 유심히 봐야 되는 거는 이것도 뭐 거의 이건 중학교 확통 수준이죠. 요거는 여기 보면 T분포를 뭐 가르쳐라. 그 다음에 가설검정을 가르쳐라. 이런 거는 좀 약간 그래 뭐 확통 다음 단계의 통계라고 할 만한 건덕지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결과의 비판적 성찰 이런 게 수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인문학의 영역이지 수학의 영역은 아닌 것 같아. 한다. 융합 선택이니까 이건 좀 그래도 좀 정상적으로 같아 보이고. 자, 수학과제 융합 선택을 하겠다고 했는데 현행 수학과제 탐구가 그대로 온 거고요. 보면은 과제 탐구의 이해, 과제 탐구의 방법과 절차, 과제 탐구의 실행 및 평가인데 이게 과목 한 과목이 나올 만한 내용인가요? 이거 보고서로 한 20쪽이면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게 한 과목으로 배울 내용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뭐 저기 대학교에서 가끔 보면 고학년들 같은 경우에 대학교나 대학원에서 논문 연구 이런 거 과목 그런 거 따라서 만든 것 같은데 고등학생한테 이게 필요한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 만약에 이 과목 같은 경우 수학 과목 같은 경우에 맨날 발표만 시키겠죠. 음악에 관련된 수학적 내용 니들 조사해서 발표해. 미술과 관련된 수학적 내용 발표. 해서 맨날 이거 발표. 이건 수업한다고 맨날 발표만 시키고 선생님 개꿀 이러고 있겠죠. 진짜 화가 나요. 완성도가 너무 부실합니다. 융합선택 과목은. 이거는 고교학점제는 무려 13과목이나 할 수 있어요 라는 거에 대한 병풍으로 세워놨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걸 커리큘럼이라고 제시하고 고교육을 정상화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건 고3 교실에서 변칙적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요. 나 수능 등급 최저 맞춰야 되는데 무슨 뭐 수학과 문화 영역에서 수학이 어떻게 활용됐는지 조사해서 발표해. 욕할 뻔했네. 죄송합니다. 욕 나오지 않을까요? 말이 됩니까? 현실에 부합하게 좀 커리큘럼을 짜고 교육을 정상화하자고 해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원래는 3학년 가면 그냥 간판만 걸어놓고 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지금 고교 학점제를 하겠다면서요. 진짜 미치겠어. 고교 학점제를 해서 다양하게 과목을 하겠다고 하면은 그 과목들이 과목 수만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목 하나하나가 의미 있게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환장하겠어요. 결론은 이거예요. 고교 학점제 대운동의 멀티버스입니다. 이거 어떻게 흘러갈지 전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요새 여기저기 보면은 고교 학점제가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형 격변이고 이거 지금 벌써부터 대비 안 하면 나중에 큰 손해 볼 거다라고 하시는데요. 저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사짜라고 봐요. 왜냐면 결정된 게 없어요. 평가 방식이 어떻게 될지, 절대평가할지 상대평가할지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그럼 수능에서는 어디까지 할지 그것도 결정이 안 됐고, 지금 결정된 게 없어서 대비를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지. 근데 여기저기 보면 고교 학점제를 벌써부터 미리 대비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냥 믿고 걸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오늘은 좀 제가 화가 많이 났어요. 며칠 전에 이거 자세히 찾아보고서는 화가 나더라고요. 이거는 좀 문제제기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래서 문제제기 좀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